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오늘은 청춘의 발걸음 참 나를 찾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절친들의 사연을 듣고 우리가 함께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절친에게 묻습니다라는 순서인데요. 오늘도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관정보부님 네, 읽어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단 한 번의 여행으로 단짝과 절교 위기에 처한 절친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졸업을 앞둔 4학년 여대생입니다. 저는 얼마 전 다녀온 친구들과 여행으로 한 친구와 절교를 하게 될 상황이 되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1학년 때부터 붙어 다니면서 친자매처럼 지내온 저희였는데요. 졸업을 앞두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려고 일본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학기 중에 하면서 경비도 마련했고요. 그리고 모두가 부푼 마음으로 떠난 일주일의 여행. 하지만 일주일 후 한국에 돌아올 때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해서 절친이 아니라 절교를 생각할 정도의 사이가 되어서 돌아왔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사소한 의견 충돌로 시작된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고 여행 막판에는 밤마다 다른 한 친구를 붙잡고 울며 하소연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럴수록 언성은 높아졌고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도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고 공항까지 왔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저는 그 친구와 보름째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1시간이 멀다 하고 전화통화를 했던 사이인데 그 친구가 먼저 연락해주길 바랬지만 아무 연락이 없네요. 하루하루 마음이 늘 묵직한 것이 계속 답답하기만 하고 일본 여행 괜히 갔나 후회됩니다. 절친에게 묻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단짝과 다퉈서 절교 위기에 처한 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네. 안타깝죠? 네. 마음이 좀 공감도 확 되고요. 이런 얘기 참 많이들 주변에서 들으니까요. 공감이 된다는 건 여행 가서 싸워봤다는 건가요? 그럼요. 다들 한 번씩은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네. 어떠세요? 전 한 번도 안 썼던 것 같아요. 에이. 여행 준비할 때 제가 진짜 하나하나 다 준비해가지고 친구는 그냥 저만 따라오는 그런 게 많아가지고 에이. 제가 일을 준비했지 이 친구는 저만 다 따라오면 되고 제가 또 다 양보하고 그래서 안 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 친구를 나쁜 사람 만들고 뭔가 착한 캐릭터를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캐릭터 잡는 거 안 좋아해요? 조혜연 부부님은 안 싸우세요? 저는 의견 충돌은 좀 있었는데 그게 MT? 저희 불교회 MT에서 이제 의견이 다른 경우가 좀 많아요. 이제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그거를 중재를 잘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중재를 하는 거요 어렵다. 현지 부부님은요? 저는 싸워본 적이 있는데 여행 때문에 싸운 건 아니고 이제 사소한 생활 습관 차이로 네, 싸운 적이 있어요. 여행을 다니다가? 네.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싸우는 게 많은 거네요. 그럼요. 이 사연 지금 우리 절친이 보내주신 이 사연과 거의 99.9999% 유사한 사연들을 실제로 저희 상담소에서도 많이 다루게 되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상하네요. 뭐가요, 스님? 여행은 좋은 거 아닌가요? 좋죠. 좋죠. 좋은 거 하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왜 그럴까요? 근데 왜 싸우죠? 근데 사실 여행이지만 여행하는 매일매일도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활에서의 차이, 지금 우리 현지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의 차이는 또 여행의 즐거움과는 다른 분류가 아닐까요? 뭐 생활 습관에서의 차이, 뭐 의견의 차이, 또 여행하면 조금 몸이 약간 힘들 수 있죠. 맞아요. 네. 또 힘들면 약간 짜증이 좀 네. 짜증 지수가 좀 높아지니까 네. 좀 더 쉽게 한번 붙을 수 있고. 네. 네. 뭐 그래도 좀 그렇다. 근데 현지 부부님이 아까 경험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혹시 만약에 이 사연이 이렇게 우리 사연이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옆에 친구 얘기라면 현지야 내 얘기 좀 들어줘봐 나 이런 일 있었다 어떡하지? 라고 하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화해할 의지가 있겠죠?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아무래도 싸우는 건 해결하려면 자존심을 좀 굽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서로 자존심 세우다가 더 원성만 높아지니까 그냥 자기가 화해하고 싶은 의지가 정말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편지를 써서 근데 우편으로 보냈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우편함에 넣어놓고 우편함에 뭐 있어 그냥 이렇게 문자 딱 보내놓고 두근거리면서 기다렸는데 다행히 사과를 받아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화해 여행하고 싸워서 화해하는 것도 화해하는 거지만 이런 경험을 가진 친구들이 또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이 2번, 3번 없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와 여행 가는 걸 겁을 내고 혼자 다니게 되거나 여행 자체를 안 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혼자 여행을 더 선호하는 편이기도 한데 스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여행을 가서 일행이나 친구들이랑 갈등이 생기면 좀 어떤 마음으로 다스리고 봐야 될까요? 관정법부님 여자친구 있나요? 저 지금 솔로입니다, 스님. 아, 네. 아 미대 맞아 미대. 네. 네, 솔로. 제가 절친 연애편에서 제가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스님. 아 그렇군요. 네. 오명석 법부님은요? 저 솔로입니다. 예은 법부님은요? 저는 남자친구 있어요. 아 현지 법부님은요? 저도 솔로예요. 아 그러니까 예은 법부님은 저도 솔로예요. 혹시 뭐 예은 법부님 남자친구랑 결혼할 생각 있어요? 아니요, 그럴 나이는 아니죠, 아직. 근데 그냥 지금 좋아서 그냥 만나는 것 같아요. 이걸 왜 묻냐면은요. 네.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서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둘이 같이 네. 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으러 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내가 뭐라 그래도 할 거면서. 그렇죠. 그죠? 네네. 네. 근데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조언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해주는 조언이 있어요. 뭔가요, 스님? 결혼을 하려고 하면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한 번 잘못 선택하면 조금 어려운 일들을 겪잖아요. 요즘에 이혼율도 워낙 높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잘 선택하면 좋죠. 그래서 잘 선택하기 위해 일정 시간을 내서 뭐를 꼭 해라. 여행인가요? 맞아요. 아. 만약에 일주일을 시간 낼 수 있다면 일주일, 3개월을 시간 낼 수 있다면 3개월, 3년을 낼 수 있다면 3년을 내라. 최대한 가능하다면 길게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사실은 길어질수록 결혼의 실패율은 적어요. 그렇게 배낭여행을 꼭 가라. 이렇게 조언을 해요. 무전 여행이요? 해외에서 무전여행을 하면 불법 체류자로. 해외 배낭 여행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네. 그 여행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갈 때 패키지를 갔다. 이거는 배낭여행인가요? 아니면 관광인가요? 관광인 것 같아요. 관광에 가깝죠. 네.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쉬러 갔다. 이건 휴양이죠. 네. 근데 그거 말고 여행이 있어요. 여행. 그 중에서도 가장 고생하는 여행이 배낭여행이에요. 그 배낭여행을 같이 딱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본성을 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왜 연애할 때 보면 상대방이 잘해줘요, 안 잘해줘요? 잘해줘요. 잘해주죠. 얼마나 됐어요? 저희 한 몇백일 됐죠. 몇 백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잘 안 해줄 때가 된 것 같은데. 네. 아직 잘해줘요? 아, 그냥 친구 같아요, 사실. 도파민의 분비가 하락하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연애를 해보면은 항상 완전히 내 거가 되기 전이잖아요. 네. 그 전에는 딱 가면을 쓰고 이 사람에게 마음에 들 만한 모습으로 포장을 해서 이게 포장을 하니까 거짓말을 한다 이게 아니라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선택받기 위해. 네. 최대한 노력을 하다가 이제 결혼할 때쯤 됐어. 그럼 사실은 조금 친구 같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 그 전에 연애 초기에 못 보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몰랐던 모습들. 몰랐던 말씀이죠. 모습들을. 네. 근데 그게 시작이고 아직 본 모습은 나오지도 않았다. 티저 공개다. 그래서 여행을 딱 가잖아요. 그것도 배낭여행으로 가야 돼요. 계획 없이. 네. 그러면 딱 내리자마자
택시 탈지 버스 탈지부터 서로 의견을 내서 끊임없이 계속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의견 교환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어느 지역 가가지고 게스트하우스 어디 들어갈지, 오늘 하루는 호텔에서 잘지, 아니면은 가장 저렴한 도미토리에서 잘지, 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의견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그 전까지 이 한국 사회에서는 누군가 자신의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네. 여행에서는 온전히 자기 혼자 해야 돼요. 정말 생각지 못한 것들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관광은 정해진 스케줄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진면목을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배낭여행을 딱 가면 네. 스케줄 하나부터 자기가 다 정하고 그 모든 일을 자기가 다 처리하고 네. 그리고 돌발 상황에서 서로 어떻게 의견을 나누고 어떻게 화합을 해나가는지 이 사람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라도 또는 한 달이라도 또는 세 달이라도 가능하면 3년 지금까지 모은 돈 결혼식 하지 말고 다 가지고 세계여행 가라. 3년 동안 세계여행 가서 돌아오는 길에 그래 우린 인연이 아니었던 걸로 이러고 생각하더니 아니 뭐 그래도 좋은 거죠. 하긴 그렇게 보면 평생의 반려자에 대해서 숙고할 시간을 다시 갖는 거니까요. 아니, 혼인신고 안 했잖아 아직. 아니 혼인신고 했다가 이혼하면 그거 얼마나 아파요. 그렇잖아요. 네. 안 했으니까 같이 결혼하기 위해서 한 달 갔어. 네. 일주일 만에 찢어져도 네. 잘 된 거죠. 잘 된 거죠. 진짜 결혼을 할 만한지 안 할 만한지. 특히 여성분들은 잘 선택해야 되거든요. 남자 잘 선택해야 돼요. 네. 결혼할 거죠? 잘 모르게. 안 할 거예요? 아, 저 능력 되면 혼자 살고 싶어서. 출가해요 그러면. 나왔다. 아니 결혼 안 할 거면 출가해야지. 예우버분이 결혼할 거죠? 네, 할 거예요. 아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행을 하면 다른 것을 발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 여행을 갔더니 네. 몇 명 같이 갔다 그러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렇게 둘이 싸운 건 둘이 특히 달랐던 거라. 생활 습관 때문에도 서로 다퉜다 그러잖아요. 오명석 법원님은 뭐 자기 입장에서 뭐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스케줄을 짜고 그걸 따라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싸우질 않았다 이러는데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고역이었을 수 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성향이 맞으면 좋은데 맞지 않고 쉬고 싶은데 자꾸 나가자 그래. 음. 그럼 승질은 못 내겠고.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그게 여행 기간이 길어졌으면 한판 붙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행을 가면 반드시 다투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다툴 수밖에 없다는 걸 당연히 알아야 되고 아. 그 속에서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한다면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그 사람하고 화합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여행 갔다 왔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뭔가요, 선생님? 하나는 이미 서로 다른 거 봤잖아요. 네. 그리고 그 상황을 잘 되짚어 보면 네. 이 사람이 나하고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건지 아니면 온전히 자기한테 맞춰달라고 네. 고집을 피운 건지 만약에 맞춰주기로 노력을 했다면 네. 지금 그냥 화해하면 당연히 화해가 될 거예요. 아, 노력했지만 잘 안 됐던 거였다면, 네. 서로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나한테 요구만 했어. 네. 또는 사연자가 그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요구만 했어. 네. 이러면 사실은 둘이 사실은 조금 엄밀하게 얘기하면 친구를 할 그 성의를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일방적으로 요구만 했다? 그럼 무조건 가가지고 잘못됐다 그러고 만약에 상대방이 그랬다? 그러면은 사실은 굳이 그 친구 관계를 붙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사실은 좀 칼날 같은 조언을 하고 싶어요. 네. 사실 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참 그런 얘기가 떠오르네요. 여행길이랑 인생길이 똑같다. 사실은 쌍둥이 같은 거다라는 말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친구라는 인생의 동반자 같은 관계가 여행에서 극명하게 보여지는 거라는 말씀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은 법부님 남자친구하고 여행 갈 거예요? 글쎄요. 그런 생각. 방송이에요, 방송. 이거 말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그런 생각은 없어요. 왜요? 일단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래도 여자아이인데
그렇죠. 가는 건 남자친구랑 여행 간다고? 딸! 아, 네. 관정법부님 세대가 아니구나 아직. 그렇죠. 아직 관정법부님 또래가 아니네요. 네네. 아, 그럼 관정법부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전 솔로입니다, 스님. 여자친구 생기면 여행 가나요? 저는 자주 가요. 자주 가요. 네. 다만 그 여행 가기 전에 스님 말씀대로 그런 갈등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이제 30대 혈기왕성한 청춘들이 교제를 하고 얼마 안 돼서 여행을 많이 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교제를 하고 꽤 흘러서 서로에 대한 성격을 어느 정도 알 때쯤부터 여행을 많이 가는 편이에요. 네. 지금 되게 중요한 말을 했어요. 네. 어떤 말을 했냐면 남자친구하고 여행을 가든 가족하고 여행을 가든 친구하고 여행을 가든 상관없이 여행을 가기 전에 관광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진짜 여행을 간다. 그러면 다툴 수밖에 없다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다툴 수밖에 없다. 그게 표면적으로 다툼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상할 수밖에 없다, 마음이. 네. 거기 가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너무 좋은데 네. 너무 좋은 거 플러스 얘가 내 맘까지 맞춰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서 그 여행을 행복하게 유지를 하고 싶으면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네. 이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 건데 화합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 고집만 부리면 안 된다. 예은 법부님은 잘 맞춰줄 것 같아요. 네. 아까 얘기하실 때도 여행 가서 싸우지 않고 중재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좀 잘 안 싸우는 편인 것 같아요. 누구랑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아쉽다. 그 다른 주제였으면 심리 분석 한번 들어가는 건데. 그래요. 오버부님은 네. 여차하면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여차하면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보하다 폭발할 것 같아.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솔직하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뭐 친구가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 명석부부님 같은 경우는 계획을 짜서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해보고 이런데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친구가 가서 야 우리 하루 정도는 그냥 아무 데로 나가지 말고 그냥 게스트하우스에서 자는 게 어때? 이러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럴 수 있을 그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만약에 저랬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그럼 저 혼자 갈 것 같아요. 버려두고. 네. 네. 오,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아.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아. 알려주고 싶었어요. 네. 제가 여행을 시작할 때 아까 왜 그 배낭여행 가는데 어떻게 가시냐고 물어봤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냥 비행기 티켓만 딱 끊고 아무 데나 간다 그랬죠. 그렇죠. 이게 되게 좋은 게 마음 안 맞으면 찢어지면 그만이에요. 굉장히 쿨하죠. 네. 이게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도 못 했는데 말씀하시는 걸 듣는 순간 아 하고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뭐 서로 좋아하는 게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라도 합치고 싶으면 이틀 뒤에 다시 만나자 그러면 되는 거죠.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꼭 기억했다가 너무 크게 다투지 마시고 네. 스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화해의 방법은 사실 이제 여행했던 그 것들을 좀 반추해 보면서 이 친구랑 화해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고민해보고 앞으로 여행에 있어서는 스님 말씀대로 다툼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또 다툼에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맞춰줘야 하는지 맞아야 하는지 혹시 그렇지 않다면 쿨하게 각자의 방식대로 여행을 하고 다시 만나고 그렇게 인연 닿듯이 여행을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되면은 일상에서도 되게 편해요. 스님들 막 대중생활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다툼이 많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중 속에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반드시 지켜야 되는 테두리는 지키되 그 안에서 개인적인 터치가 거의 없어요. 이게 되게 좋은 태도예요. 같이 섞여 있지만 자기 뭐랄까 영역을 딱 지키는 그런 삶인가요? 뭐 요즘 표현을 하면 쿨한 관계라 그럴까요? 그러네요. 아 요즘 표현은 아닌가 이거? 쿨한 관계 읽는 거 써요? 그냥 뒤끝이 없다라고 하죠. 이런 표현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표현 아, 아니죠? 진부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사연자분이 뭐 이런 대답이면 괜찮을까요? 네, 역시 확실히
좀 뭔가 위로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다음번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군가와 같이 여행 가는 거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이번에는 주제를 네. 그냥 여행 말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정말로 여행을 행복하게 하려면 행복한 여행. 우리가 지금까지 막 다투는 얘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돈 문제로 다툴까 말까, 네, 네. 음식 먹는 걸로 다툴까 말까. 근데 그거 말고 정말로 행복한 여행. 네. 행복한 여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행복한 여행 네. 너무 막연한가요? 아니요, 근데 그렇지만 꼭 얘기해보고 싶고 알고 싶은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럼 막연하게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면은 관정부부님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행복한 행복한 여행에 여행. 대한 네. 생각. 행복한 여행이란 뭘까? 네. 라는 말씀이죠. 저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행에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보고 이런 것들은 즐거운 여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행복한 여행이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축소판으로 갔다 온 여행들이 행복한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래서 저는 행복한 여행이 두 개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대학교 이제 재수생 시절에 모든 대학을 다 떨어지고 삼수를 앞두고 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도망 여행이었죠. 근데 그냥 정말 작은 돈을 가지고 강원도 속초로 그냥 훌쩍 떠나서 속초에서 양양을 갔다가 뭐 이렇게 그냥 버스로 시골 버스로 막 돌아다닌 여행이었는데 많은 곳을 구경하다가도 아무 느낌과 감흥이 들지 않고 그냥 계속 속으로 난 삼수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휩싸여 있다가 마지막 날 제가 길치거든요. 길을 잘못 들어서 들어간 논두렁 길 옆에 있는 조그마한 무덤에서 옆에서 그냥 낮잠을 잤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다시 길을 찾으러 돌아오는 그 논두렁에서 걸어오는데 그 생각지 못하게 잘못 든 길에서 낮잠을 잤던 그 작은 무덤이 너무 좋았어서 그 온기가 너무 좋았어서 생각보다 인생이라는 게 내가 계획 세운 대로만 가지 않아도 의외로 괜찮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그 20살 때 여행이 정말 기억에 남고요. 거기서 물은 안 마셨어요? 물은 다행히 어둡지가 않아서 거기서 네. 해골물은 마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러면 네, 스님께서 이제 출가를 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 한 번씩의 생각을 얻어오는 여행, 그러니까 21살 때 그 여행과 31살 때 중국 광저우 여행이 저는 또 기억에 남는데 그때는 청소년 100명을 데리고 우리 메르스 사태가 심각했을 때 제가 인솔자로 처음으로 여행을 가본 거였어요. 근데 한국인들이 메르스에 이 창궐하고 있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중국에서 막 어딜 가도 못 들어가. 한국인은 안 됩니다. 한국인은 못 들어가시고요. 뭐 한국인은 뭐 돈 내셔도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제가 앞장서서 계속 뭐 공안과도 싸우고 중국어도 못하면서 막 해야 되면서 처음으로 보호자로서 여행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 없는 여행의 묘미랑 누군가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을 느끼고 온 두 여행이 저한테는 삶의 의미를 한번 확 주는 여행이어서 행복한 여행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결혼할 거죠? 결혼할 겁니다. 아이 낳으실 거죠? 안 하게 되면 스님 말씀드릴게요. 네. 출가하라고 하실 거 아닌가요? 안 할 거예요? 아니요. 할 거잖아요. 아직은 모르죠. 근데 아이도 낳으실 거죠? 네. 셋 정도? 둘 정도? 둘 정도? 네. 그럼 셋 낳아서 한 명 보내시면 돼요. 그건 몰랐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요. 네. 그 보호자의 경험 때문에 네. 이제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네.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경험이 없이 이 아버지가 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애 같아요. 약간 애 같아. 그래서 남편감 잘 골라야 돼요. 남편감 잘 골라야 돼요. 그러면은 현지 버부님은 행복한 여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약간 사람들 많고 이런 데 가는 게 당시에는 좋아요. 당시에는 좋은데 오히려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순간에 제일 여운이 길게 남더라고요. 저는 태안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어디요? 태안이요. 태안. 아, 대안. 네. 태안. 네. 태안. 충남에 태어났는데 네. 아, 대안? 네.
그냥 바다 보고 싶어서 간 적이 있는데 뭐 해안길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해안에 있는 산을 걷는 거더라고요. 그냥 등산이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가봐야지 하고 갔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때 정말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 혼자밖에 없었고 뭐 등산객도 없고 그랬는데도 뭔가 온전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약간 그런 시간? 뭔가 세상에 대한 스트레스도 다 날아가고 인류애를 느낄 수 있는 태안에서 하이킹을 하면 인류애를 느낄 수 있다. 네.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남았어요. 이제 BGM에 위아더 월드 깔아주실게요. 그렇게 별것 아닌 것 같은 순간들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감을 주는 것 같다.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태안에서 갔는데 해안길인 줄 알았는데 산을 걸었다 이런 얘기를 딱 듣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저도 별것 아니었던 여행의 순간들 중에서 그런 순간들 그 해안가 근처에 산을 걸었던 네. 또는 강가 근처에 산을 걸었던 별것 아니었던 순간들이 오버랩이 딱 되는 것 같아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 순간들인데 각인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각인. 이럴 때 또 유식한 용어 한번 써야 되나요? 네. 아래아식에 네. 각인이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탁 접하는 순간 그런 순간들이 나에게도 위아더 월드 아니었을까. 이건 감당이 안 된다. 조혜은 버부님은 행복한 여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약간 그런 스님 말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소소한 제 말이요? 네, 소소한 소소한 거, 예. 네, 소소한 걸 발견하고 이제 그걸 찾고서 이제 발견하고서 이제 느끼는 그 기쁨 그런 게 좋고 또 하나는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곳에 친구를 데려간다던가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쁨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아주 좋았던 곳들, 기억나는 곳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곳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현지 버부님하고 같이 갈까요, 여기? 네, 이미 한번 갔다 온 적도 있고 한 번이면 충분하다? 아니죠. 그런데 공유를 잘 하세요? 네. 네. 오명석 버부님은 행복한 여행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뭔가 변화가 있는 게 행복한 여행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친구랑 여행할 때 느낀 건데 제가 좀 걸음이 빨라요. 다리가 길진 않은데 걸음이 빨라가지고 전 앞에 있고 친구 뒤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했죠. 내가 너무 급한가? 제가 군전이 앞두고서부터 계속 진로 고민하고 난 뭐 할까 앞섰는데 그때 주변에 지인을 좀 조언해 주신 게 너무 좀 빨리 보지 말고 세상을 좀 풍경처럼 멀리서 봐라 이런 말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걷는다는 그런 단순한 것에서도 그런 걸 느낄 때가 되게 행복한 여행인 것 같아요. 그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것들을 배우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들. 네. 그럼 여행을 많이 가야겠네요. 네. 저는 스님은 어떠셨을까라는 좀 궁금함이 들어요. 행복한 여행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랑.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오늘 주제가 참 나를 찾는 여행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참 나라는 것, 그리고 참 나를 찾는다는 것이 뭔지 여행 얘기를 많이 나눠봤지만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명확하게 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스님께 여쭙고 싶네요. 뭐 제가 다양한 여행들을 해봤지만 네. 근데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 건 분명히 그 서두에 이야기했었던 무전 여행이에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날이 있는데 그날이 히치하이킹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막내였거든요. 나이가 막내였어요. 네. 나이가 막내인데 저한테 조장이 돌아온 거예요. 원래 막내한테는 조장이 안 돌아오잖아요. 네. 보통 뭐만 시키냐면 기수만 시키는데 기수가 아니라 조장을 시켰어요. 4명의 팀이 있으니까 3명을 내가 책임지고 딱 정해준 지도 위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정해진 시간까지. 내 능력으로.
통솔을 해야 하는 거군요. 네. 근데 그때부터 성향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길을 따라가면 항상 고생을 해요. 아, 약간 고행주의자 느낌이나 봐요. 그래서 히치하이킹을 해서 갈 수 있는데 네. 굳이 산을 한 7굽일 넘어간 것 같아요. 스님의 의지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맞아요. 아, 일부러요? 맞아요. 와. 근데 산을 7굽이를 탁 넘어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네. 돈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그게 한여름이었어요. 산을 꼬박 넘어가는데 한 7시간 걸린 것 같아요. 와. 뭐 물론 중간에 좋은 일들도 있었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7시간 넘어가면 힘들죠. 되게 힘들잖아요. 네. 특히 여학생이 2명이 우리 조에 돼 있었어. 여학생이 힘들었겠어요? 남학생이 힘들었죠. 그쵸. 네. 다 들어줘야 돼. 아, 죽겠더라고요. 네. 난 또 조장이니까. 그렇죠. 내 선택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죠. 다 들어주고 이제 딱 가는데 딱 끝나고 딱 그 산 입구 마지막 딱 거길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강렬하게 먹고 싶은 게 뭐냐면 네. 하드 하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아이스크림 근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딱 가다가 정말 신기하게 네. 하드가 너무 먹고 싶다 하고 눈을 떴는데 앞에 1,000원짜리 하나를 딱 주었어. 아, 정말요? 네. 이건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아, 참고로 그때 제가 불자는 아니었어요. 네. 아, 저는 불자가 최근에 됐기 때문에. 근데 1,000원짜리 딱 보는 순간 아이스크림을 사야겠다 네. 해서 그때 반으로 갈라먹는 아이스크림이 있었어요. 네. 그걸 하나를 딱 샀어요. 네. 네 명이죠. 네. 하나를 갈라서 어떻게 나눠 먹어요? 2개를 갈라야 돼. 어떻게 해야지? 반반씩? 하나를 갈랐어요. 네. 2개밖에 없잖아. 네. 네 명이죠. 네. 어떻게 나눠 먹죠? 한 입씩. 서로 입대고 어떻게 나눠 먹어? 그렇긴 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게 자기가 굉장히 깔끔 떠는 사람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들을 네. 스스로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게 나를 찾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서 네. 참나를 찾는 건 달라요. 아, 참이 붙으면 달라지는군요. 네.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일상적인 성격이나 특징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건 나를 찾는 거고 네. 이거는 참나를 찾는 건 아니에요. 그럼 참 나는 뭐죠, 스님? 참나를 찾는 건 그 일상적인 특징들, 고집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아까 그 아이스크림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나눠 먹었죠. 아, 그게 참 나를 찾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냥 그걸 나눠 먹은 게 참나를 찾았다 이게 네네. 아니라 내가 그 위생관념 때문에 같이 안 먹고 만다 이렇게 고집을 부릴 만한 나를 발견을 했는데 네.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딱 사로잡혀 있던 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이걸 보고 참나를 찾는 여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어른 선생님들한테 혼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나를 찾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철학적으로 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그 깊은 이야기를 해드려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또 눈높이를 맞춰야 되잖아요. 네. 우리 청년들이 여행을 할 때 그래도 나를 찾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서 네. 나를 발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발견한 나의 고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경험까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참 나라는 거에 대해서 뭐 어리둥절한 점도 있었고 뭐 두루뭉술하게 예상했던 것과는 정말 다른, 그런데 들어서는 아 정말 그렇구나라고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인도의 위대한 정치가인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위대한 여행은 지구를 10바퀴 도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차례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여행이다. 10바퀴 도는 것도 대단해 보이긴 하는데. 그것도 의미가 깊을 것 같아요. 예. 네. 사실은 왜 그러냐면 네. 10바퀴 돌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것 같아요. 10바퀴면 한 번은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속에서. 네.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이 명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조혜은 법부님. 이렇게 10바퀴 도는 것보다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게 더 중하대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삶 자체가 여행이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여행지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지구를 10바퀴 도는 것도 여행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여행지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멋이 더 중한 것 같으세요? 멋이 중한데. 아, 혹시 그건가요? 네. 그 영화 곡성. 네. 아,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 오는 중학생들이 이거 계속 하는 거군요. 아, 제가 그걸 안 봤는데 네. 학생들이 맨날 와가지고 멋이 중한데. 그래서 멋이 중한데. 보통 자기 자신을 찾다 보면 이제 지구를 10바퀴 돌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뭐가 더 중한데요, 그래서? 저를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숙부의 회장은 그렇게 얘기해야지. 관정법부님은요? 네. 저는 오늘 여행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 제가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말 공감하고 나눌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참나라는 개념을 알게 되니까 이 간디의 명언이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사실 참나를 안다라는 게 저는 좀 더 고매해지고 조금 더 성숙해지기 위한 여행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좀 있었는데 그거 역시 다 내려놓고 스님 말씀대로 참나를 찾는다라는 개념과 간디의 말을 연결시켜서 이해해 보니까 사실은 정말 그런 여행이라면 위대한 여행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처음에 보고 위대한 여행? 위대한 여행까지 시기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제가 관정법부님이 미대인 걸 잘 몰랐었던 이유가 네. 미대라고 하기에는 너무 똑똑해. 편견입니다. 이거 같이 화내야 돼. 아, 근데 이거 죄송해요. 이거 왠지 말실수 될 것 같아. 왜냐면은 네. 올 때마다 네. 제일 큰 수혜자가 관정법부 같아요. 전 항상 배워가니까요. 굉장히 정리를 잘하고 네. 얻어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대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미대보다도 뭐 철학과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는 네. 그런 과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좋은 걸 받아가는 것 같아요. 좋은 경험과 배움을 저는 항상 이렇게 빈손으로 왔다가 뭐 이렇게 광주리에 뭐 얻어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지금 만난 지 꽤 됐죠. 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낯가림이 좀 풀리는 것 같네요. 선생님 이제요? 저는 진작에. 아니 근데 지금 역시 카드 보니까 작가님이 네. 요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뭐 지금 보니까 여행을 같이 떠나자 네. 뭐 이런 네. 얘기를 적어놓으셨는데 근데 이거 지금 네. 해외까지 적어놓으셨어요. 해외 현지 녹화를 사장님께 BTN 사장님께 얘기해서 해외 현지 녹화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라고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아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제가 대신 읽었습니다. 근데 네. 뭐 해외까지는 못 가더라도 네. 뭐 해외면 더 좋죠. 네. 그렇게 우리가 그 굉장히 다양한 인연들을 우리 프로그램 하면서 만났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여행 한 번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른바 절친 동창회? 아, 좋네요. 네. 현지 법부님 올 거예요? 저 여건 되면 가죠. 여권? 여건. 이거 해외로 가는 줄 알았네. 아,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좋은 기회를 또 만들었으면 네.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분위기가 그래도 가장 지금까지 평균 연령대가 낮아서 그런지 가장 젊어서 그런지 가장 청춘다운 방송이 나오지 않았을까. 상큼한 에너지를 저도 얻어갑니다. 아, 좋습니다. 저한테 못 얻었던 거예요? 네? 우리 상큼한 원미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이 같이 얘기 나누면서 저도 지금이라도 무전여행을 떠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힘이 샘솟는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오명석 법부님?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끝나고 나면 제가 바로 무슨 여행 알아볼 것 같아요. 무전 여행. 네. 아, 영향을 받았네. 출가는 영향을 왜 안 받지? 그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은 어머님은요? 저는 약간 여행을 한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되게 다양하고 스타일도 여러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현지 어머님은요? 네, 저도 여행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또 가고 싶을 만큼 설레고 뭔가 다른 분들의 여행 스타일도 들어보니까 이런 점은 배울 점도 있겠다 싶은 것도 있고 아까 그 갈등 해결하는 것도 그렇고 갈등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는 거를 받아들여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재밌게 나눴어요. 근데 계속 이야기를 나눈 것 자체가 이렇게 바깥으로 쭉 여행을 하는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근데 마무리니까 마무리에는 그렇게 바깥으로 하는 여행처럼 우리 삶이 여행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부처님께서 우명석 법부님이 이제 나중에 출가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경전을 읽다 보면 이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일 이상 같은 곳에 머물지 말라. 3일 이상 같은 곳에 머물지 말라. 스님들은 정해진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뭐 요즘엔 있죠. 네. 근데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는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그때 지역의 유행을 다니면서 어느 곳에 딱 찾아서 나무 밑에서 머물기도 하고 지붕 밑에서 머물기도 하고 마곡간에서 자기도 하고 다양한 데서 자잖아요. 근데 거기에 3일 이상 머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뭔가가 생길 것 같은데? 뭐가 생길까요? 익숙함? 익숙함. 네. 익숙함이 생기면 그 다음 뭐가 생길까요? 편해지죠. 편해진다. 그럼 뭐가 생길까요? 편한 곳을 떠나고 싶어요? 안 떠나고 싶어요? 떠나고 떠나고 싶지 않죠. 그걸 뭐라 그래요? 나태함? 뭘까? 집착. 집착. 아, 정확하네요. 집착이죠. 네. 집착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3일 이상 머물지 않는 삶, 이것은 장소에서 3일 이상 머물지 않기를 권장해 주시는 것도 맞았지만 3일 이상 머문 경우도 있는데 그걸 부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디에든 집착함에 머무르지 않는 삶,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삶을 여행으로 사는 법입니다. 우리가 여행지 가면 아무리 좋은 곳도 물론 일주일 있을 수 있지만 여행이라면 3일 이상 잘 안 머무르잖아요.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 물으면 그 다음 더 좋은데 못 보잖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기가 머무르는 곳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삶을 여행하듯이 우리 지구나라 여행 온 것처럼 지금 인간 세상 여행 온 것처럼 우리가 이 남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생을 재밌게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여행 못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 문제죠? 네. 근데 파울로 코엘료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행은 언제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다. 용기의 문제다. 우리가 삶을 여행으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여행을 떠날 때 돈 때문이 아니라 용기를 탁 내서 한번 참나를 찾는 여행을 떠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함께 외치면서 끝내보겠습니다. 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